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어때 목요일 코너는요. IT 민재가 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을 알려주는 유가리 시간 준비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실 초대 손님 모셨어요. 현직 개발자분 모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스트래티직 테크 센터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에서 PM/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가혜쌤이랑 또 오셨는데 두 분의 인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사적으로 알게 된 사이고 어, 저희의 공통된 지인이 있습니다. 네. 네. 백 씨라고 그 네. 공통된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저희는 만났고 또 오피스가 가까워요. 그래서 네. 자주 런치도 하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습니다. 오. 그래서 오늘 출연을 해주신 고마운 네. 지훈. 네. 네. 그러면 정지훈 매니저님께 정가혜 선생님이란? 카톡을 해도 답장이 안 오는 누나? 답장을 안 해줘요, 잘. 왜 답장을 왜 안 하세요?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오. 유유 오늘 회의가 너무 길다. 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또 F지만 저의 애인한테만 F인 사람으로서 네네. 그렇게 좀 감정적으로 저한테 칭얼대면 제가 좀 차단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 철벽 치시는 거예요? 철벽. 심지어 여자친구가 있어요, 지훈이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또 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메가존 클라우드로 네. 좀 지훈이가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취준생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리새 임하는 지훈님의 각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라우드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 네. 요즘 가장 IT 중에서도 가장 트렌드 종목인 좀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준비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가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취재판. 메가존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만나보아요. 네, 유가리 오늘은요 현직 개발자분과 함께하는 시간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계신 정지훈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메가존 클라우드는요 오늘 취업어때 또 다른 목요일 코너 유니코드 찾아서에서 메가존 클라우드가 한번 소개가 된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어떤 기업인지 또 재직자의 입장에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메가존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업계에서 처음으로 유니콘을 달성한 기업이고요. 한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1등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과 함께 처음으로 파트너를 맺은 회사입니다. 또한 MSP라는 사업에서 한국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고요. 네. MSP라고 하면 그 다른 고객사나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약간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면서 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이제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 이관하거나 뭐 클라우드 위에서 웹사이트나 뭐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클라우드 여러 가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MSP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정확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MSP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네. 일단 MS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훈님이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마존의 AWS 그런 서비스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CSP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CSP의 개념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로 서비스 공급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들에게 그 서비스를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GCP, 국내 회사로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나 KT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MSP,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회사로는 메가존 말했죠 제가, 베스핀 등이 있고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CSP와 그러니까 거기서 서비스 공급을 하는 공급사와 고객을 연결시켜를 해주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 운영 구축이라던가 유지, 모니터링, 보안 등을 맡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MSP 업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지금 정지훈 매니저님께서 다니고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인기가 많다고요?
네, 아주 요즘에는 매출이 이제 1조가 넘어섰기 때문에 1조 클럽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만큼 되게 고국 승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AWS랑 공식 파트너로서 한 그 분야, 클라우드 분야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로 이제 현직자들이나 취준생 분들에게 되게 호감도가 높은 회사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회사는 이제 지금 IT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에 취준생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뭐 클라우드 엔지니어는 아니고 이제 백엔드 개발자 분이신데 이 클라우드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메가존 클라우드를 좀 꼭 가고 싶다고 저한테 컨설팅을 요청을 했어서 네네 그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많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스트래티직 테크 센터라는 센터 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로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PM 쪽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 쪽을 하고 있는데 주로 주요 전략 고객사들을 상대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PM으로 입사해서 지금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두 직무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일단은 PM을 말씀을 드리면 PM은 작은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업을 매니징하고 총괄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을 때 뭐 일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멤버들을 구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과 협업할지 그리고 또 원활한 의사소통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이슈를 좀 통제하는 그런 모든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 PM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다양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런 뭐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구축하거나 그런 기술을 갖춰야 될 것들을 셋업하는 그런 것을 하는 엔지니어가 클라우드 엔지니어입니다. 네. 자,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PM에서 엔지니어로 직무를 바꾸셨나요? 제가 PM으로서 프로젝트를 매니징을 하려면 조금 실무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IT 프로젝트다 보니 제가 비전공자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실무를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매니징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엔지니어링 쪽에서 실무를 좀 많이 배우고 이제 프로젝트가 IT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다 보면 조금 나중에 제가 PM으로서 조금 더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엔지니어링도 같이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도 또 세분화가 된다고요? 네, 사실 그 뭐 개발자처럼 뭐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데브옵스 개발자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따라서 내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뭐 AWS처럼 서비스의 공급자의 경우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중요해서 제품의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조금 더 엔지니어로 잘 맞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메가존 클라우드처럼 그 매니징을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어쨌든 만들어진 설계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또 그 고객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구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장애 대응이라던가 운영 유지 측면에서는 조금 더 엔지니어링 영향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전자, 그러니까 공급사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품 기반의 엔지니어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후자, 그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MSP 엔지니어는 그런 대응이라던가 유지 이런 쪽에 좀 더 엔지니어링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클라우드 엔지니어랑 개발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개발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코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만드는 그 뭔가 진짜 뚝딱뚝딱 코딩을 해서 이거 딱 기능 설계하고 딱 기능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프로게이머를 개발자로 저희는 알고 있고 네.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코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잘 운영될 수 있게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 유지하고 운영 보수를 하는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뭐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할 거 없이 딱 개발자가 있는 곳에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있는 곳에는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정지훈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조금 제가
프로젝트 입사하자마자 거의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는데 네. 그때 그 프로젝트가 조금 규모가 엄청 컸었어요. 그때는 PM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때는 PM으로 들어갔죠. PM으로 들어가서 제가 원래는 스타트업에 있다가 갑자기 규모가 100억대 정도 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다 보니 오. 사람들도 한 130명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이제 거기서 저 혼자서 되게 좀 많이 벙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것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런 조그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혼이 나고 조금 고객사들 앞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좀 많이 창피도 좀 당하고 약간 네.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경험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100억짜리 프로젝트라고 하면 정말 책임감이 막중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메가존 클라우드로 입사를 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링크드인이라는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채용 공고를 보다가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메가존 클라우드가 어떤 회사인지를 봤죠. 근데 클라우드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메가존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알게 되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비전이 확실하게 뭔가 좀 보인다. 뭔가 이게 나중에도 계속 IT의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네. 메가존 클라우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스타트업, 그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은 어떤 회사였어요? 주로 SI라고 주로 외주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고객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걸 원한다. 그러면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주는 네.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던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네. 그 회사는 별로 좋지 않았나요? 너무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서 그 많이 힘들었어요. 아, 네.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스타트업도 저희가 뭐 많이 방송에서 다뤘지만 좋은 스타트업 고르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가희쌤도 많이 해주셨는데 스타트업 출신으로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스타트업 고르는 방법 또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스타트업 중에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제가 있던 곳은 IT 스타트업이니까 IT 스타트업 중에서는 확실하게 자기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프로덕트가 있고 그거를 셀링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좋지 않은 스타트업에서 탈출 러시를 해가지고 메가존 클라우드에 입사를 하셨는데 메가존 클라우드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뭐 여느 채용 절차와 다를 바 없이 1차 서류에서 합격을 하면 이제 1차 실무 인터뷰를 보고 2차는 뭐 임원과 인터뷰를 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처우 협상이라던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가존 클라우드의 채용 프로세스를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공식 사이트, 채용 사이트에 딱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커피챗이라는 그 탭이 있더라고요. 커피챗이요? 네, 커피챗이라고 해서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5명의 이제 커피챗 채용 담당자분들이 계셨고 네. 직무가 한 7개 정도가 올라와 있었는데 이제 이 직무에 한해서 커피챗을 진행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커피챗이라는 채용 프로세스가 좀 문화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커피 마시면서 채팅하는 건가요? 커피 마시면서 맞아요. 챗 수다 떠는 건데요. 우와. 조금 이 포지션에 대해서 혹은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알아갈 수 있는 거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IT 회사에서 인재 구하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재분들도 내가 뭐 이 회사가 되게 크다. 혹은 이 회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해서 막 그냥 지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그 기준들을 맞춰보는 자리를 이제 캐주얼하게 푸는 게 커피챗이라는 채용 문화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커피챗 문화가 있는 회사들을 좀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 채용 공고를 내서 너네가 알아서 정보를 찾고 원하면 너네가 지원을 해,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구직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먼저 마련해 줄 테니까 너네가 이런 채용 프로세스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번 가볍게 알아보자. 이런 거를 미리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되게 절차도 간편했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한번 이용을 해서 내가 뭔가 클라우드 산업이나 혹은 메가존 클라우드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알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절차도 적극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커피챗은 보통 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채용 절차 중에서도 어떤 거에 내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포지션은 어떤 배경에서 오픈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캐주얼하게 그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좀 좋은 점이 있고, 또 현직자분이랑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취준생 입장이거나 혹은 이직하는 분들이 내가 지원할 회사에 그 다니고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용 절차가 있다는 것을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절차를 직접 거치고 합격을 하신 정지훈 매니저님께 경험담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어땠나요? 1차 면접이 실무 면접이다 보니 조금 실무적인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딱 두 가지 실무 쪽으로 물어봤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프로젝트 PM으로 지원을 했었으니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했고 어떠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클라우드 기업이다 보니 클라우드 쪽에서 계속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전 클라우드 몰랐거든요, 아예. 그러다 보니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 못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을 탈출을 해야 했었고, 메가존 클라우드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조금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제발 다시 받아달라. 가서 열심히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네. 제발 받아달라. 약간 그런 뉘앙스였죠. 네. 약간 얼마나 간절함을 어필을 하신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는 그냥 거의 무릎 꿇고 빌었는데 거의 그 정도는 아니었고,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몇 개월 안에 뭐 자격증을 따겠다, 취득을 해서 확실하게 제가 보여주겠다, 약간 네. 이렇게 좀 많이 어필을 했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함을 또 어필하고 의지를 드러내고 이런 것도 면접에 도움이 되나요? 네, 상대적으로 이직을 하신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막 간절함만으로 그런 원하는 포지션을 따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취준생분들이나 주니어분들 같은 경우에 간절함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뭔가 그 취준생분들이나 그 인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주도성이라던가 창의성 이런 키워드였다면, 이제는 회사 입장에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인재가 계속 오래 다니는 리텐션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그래서 성실함과 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훈님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 뽑아만 달라, 이렇게 간절함이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네, 현직자 입장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이 자격증, 또 이 공부는 꼭 필요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클라우드 자격증이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클라우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클라우드 전체 전반적인 지식을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WS에서도 기초적인 자격증이 있고, 뭐 애저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뭐 네이버의 NCP, 뭐 삼성의 SCP 모두 기초적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각 클라우드를 소개하는 공식 홈페이지마다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장단점 같은 걸 파악하고 조금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가희쌤이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하신다면요?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일단은 클라우드 업계에 뭐 엄청 필수적인 건 아닌데 조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좀 말씀드리면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자격증의 좋은 점은 두루두루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베이스를 좀 탄탄하게 쌓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뭐 리눅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네트워크인 그 기본적인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취준을 하시거나 뭐 서류나 면접을 가시면은 어쨌든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간절함을 어필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메가존 클라우드, 이 회사가 정말 IT 인재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들 입사하고 싶어하는 곳인데 직접 다녀보니까 어떠셨어요? 어떤 점이 좋던가요? 회사에서 되게 진취적인 사람들을 되게 많이 원하더라고요. 조금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계속 공부를 하는, 왜냐하면 AWS는 매년 리인벤트라는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소개를 하는데 이 서비스들을 알아야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시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를 되게 장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개인 AWS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 계정을 주는데 한 달에 $200 정도를 지급을 해줍니다. 따라서 그거 $200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클라우드의 뭐 구조를 뭐 설계를 실험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뭐 서비스를 체험을 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고, 네. 또 메가존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라스베거스에서
AWS가 주최하는 리인벤트 행사를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외국 개발자들이랑 같이 교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오. 새로운 서비스들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있죠. 네. 그리고 매년마다 복지비가 현금으로 100만 원이 나옵니다. 와, 복지비 100만 원. 네. 복지비 100만 원 너무 좋은데 어디에 주로 쓰세요? 저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어, 그냥 헬스장에 그냥 100만 원 좀 다 넣습니다. 헬스장에 100만 원을 그냥 다 넣으신다고요? 네, 그거랑 운동기구랑 네. 운동 그 먹는 거랑 뭐 장비라든지 오. 거기에 좀 다 넣습니다. 매 끼마다 닭가슴살을 먹어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점심 식사를 하면은 네. 닭가슴살을 이렇게 들고 와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 뭐 먹었죠? 그때 우육면? 우육면이랑 딤섬이랑 저는 닭가슴살 먹었죠. 네. 그래서 약간 되게 트렌디한 곳을 갔는데 닭가슴살을 데피지도 않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아, 그래서 되게 정말요? 놀란 경험이. 네. 네. 그러니까 복지비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냥 뭐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현금이니까 네. 그냥 본인 원하는 데 좀 다 쓰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시간이 있으세요? 왜냐면 또 이렇게 일을 바쁘게 하시다 보면은 네.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또 유연 출근 근무제가 따로 있어서 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좀 퇴근도 일찍 할 수 있는데 네. 물론 일이 많으면 좀 운동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음. 저는 보통 아침에 운동합니다. 음. 출근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운동한다. 네. 그러면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떤 다른 직군이랑 비교했을 때 워라벨은 어때요? 워라벨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 다른 직군에 비해서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제 고객사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정에 또 맞춰야 되니까 조금 워라벨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기도 하고 하지만 프로젝트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잠시 쉬어가는 기간을 주기 때문에 워라벨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메가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엔지니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채용 연계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접수를 받고 오, 있고요. 네. 제가 또 채용 사이트를 보니까 되게 좋은 이제 교육생 모집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7주 동안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를 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공통 심화 프로젝트 기반으로 실무 중심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가존 클라우드 현직자분들과 같이 이제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하면은 그분들이 이제 잘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채용 전환으로 잘 이어지기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클라우드 업계 이제 인재 풀이 되게 한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어디서 데려오거나 뭐 신입분들을 뽑는 대신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채용을 하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내일까지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취준생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클라우드 업계에 취업하고 싶은 취준생 여러분께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클라우드는 절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하다 보면 되게 쉽고 또 따로 코드를 막 알아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좀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일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메가존 클라우드처럼 뭐 MSP에 있는 회사도 되게 좋지만 이걸 공급하는 CSP 라는 그런 클라우드 공급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개발자는 프로그래밍만 하는 개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또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또 되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PM을 거쳐서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정지훈 매니저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늘 취업 어때 육아릿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회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게 처음이라 좀 되게 신기하긴 한데 되게 재밌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직업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9.5 주고 싶습니다. 9.5. 네. 오, 상당히 높은데 왜 9.5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뭘 만들고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조립하고 약간 그게 딱 성공 메시지가 딱 떴을 때 네. 약간 좀 희열감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좀 너무 재밌어서 네. 클라우드 엔지니어 점수 9.5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메가존 클라우드는 10점 만점에 몇 점?
말 잘해야 되는데. 한 8점 주겠습니다. 8점. 네, 자, 판교 스타트업은 몇 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목요일 코너 유가린 오늘 내용 세 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희 쌤부터 해주시죠. 네. 첫째, 메가존 클라우드는 MSP 국내 1위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다. 둘째, 클라우드 업계를 공부하면서 MSP뿐만이 아니라 CSP 기업들을 공부해보고 어떤 곳이 나와 잘 맞을까 파악해보자. 세 번째,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엔지니어 직무도 함께 공부해서 나와 맞는 직무를 찾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정지훈 매니저님도 세 줄 정리해 주시죠. 클라우드는 절대 어렵지 않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은 되게 많다. 교육 과정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입은 태도가 반이다. 오, 태도가 반이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